안녕하세요. 삼카덥 채널의 옹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이죠. 우리 모두가 상처 하나씩은 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중이잖아요. 과연 이 남자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이 남자가 과연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로 돌아갈지, 오늘 저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람은 회색빛에 꼬인 수염을 가다듬으며 부드러운 털을 나의 살갗에 비벼댔다. 그리 부드러운 살결도 아닐 것인데 녀석은 한참을 교태를 부린다. 가람의 털은 한껏 빠져나가는 나의 머릿결과는 다르게 풍성하게 달칵거리는 선풍기의 바람에 그대로 휘날린다. 바닥에 그대로 누운 채 빙글빙글 돌아가는 선풍기 속에 손가락을 넣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뒤로하고 가람에게 손을 뻗는다. 한 올 한 올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각만이 무기력한 내게 손을 움직일 만한 이유거리가 되었다. 녀석은 내 손길을 한참 동안 느끼는가 싶더니 쟁쟁거리는 발걸음으로 기어가 잿빛색의 커튼을 앙증맞은 손으로 집었다. 그리고는 몇 번을 헛발질하다 기어코 커튼을 젖히고 말았다. 햇볕이 방 안에 드리워졌다. 햇빛이 드리운 그림자와 초라한 남자의 초상이 거뭇하게 방바닥에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한 손,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는 빛바랜 시선까지. 며칠 만에 쐬는 햇볕은 따스하기보다는 따갑게 느껴졌고 애써 세상 창구로 나를 구원하듯 떠밀던 그 작은 발자취를 뒤로 한 채 나는 담담히 커튼을 다시 잡아당겼다. 정말이지 귀찮게 하는 녀석이었다. 새침하게 굳은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녀석을 보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의 손이 떨려오기 전까지, 그리고 시력마저 세상이 앗아가기 전까지 나는 바쁘게 살아왔다.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다. 털털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를 볼 때마다 난 아직도 그날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굳힌 석고를 두들기고 다시 그것을 액체로 만들고 통에 넣는 작업. 그것이 본래 나의 일이었다. 동료들은 다 하루살이들이기에 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드물었다. 그저 그날 먹고 그날 하루를 살고 다시 출근할 뿐. 그곳에도 희망의 사다리는 있었다. 하얀 가운. 난 그 순백의 하얀 가운을 보고 작은 목표를 그려왔다. 항상 검댕을 묻히고 밑바닥에 있던 우리가 더 높은 계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 동료 중 누군가는 팀장의 손에 이끌려 구원받아 하얀 가운을 입었다. 하얀 가운만 입는다면 더 편한 생활이 가능했기에 모두가 하얀 가운을 원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어느 순간에 누가 갈지는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대부분은 포기하고 석고를 두들겼다. 내게 처음 석고일을 다루는 것을 알려준 한 동료는 그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보다 단순하면서 단순히 학력이 높고 더 배웠다는 이유로 쉬운 일을 독차지했다며 하소연을 하곤 했다. 나는 한심하게도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늘 부러워하던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그 속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 속에 그렸다. 동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비웃거나 술안주거리로 삼고는 했다. 그들이 껄껄대며 석고 냄새를 풍기면 나는 나에게도 그들과 같은 냄새가 날까 두려워 석고가 덮인 피부를 매일 밤 박박 긁었으며 남들보다 배로 뛰어서 생산량을 늘렸다. 일종의 자기보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기회가 왔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어서였을까. 지금에서야 행운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어린 나는 잔뜩 기대감을 품었었다.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잠시 쉬고 있던 내게 팀장이 다가왔다. 그는 나의 성과를 칭찬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바삐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일개 직원에 불과한 내게 그 말은 천금같이 다가왔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팀장은 하얀 가운을 동경하는 나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런 내게 일터를 구경시켜주겠다며 공장의 안쪽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평소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창문 너머로 하얀 가운의 이들이 눈에 보였다. 동료의 말대로 별로 하는 것은 없어 보이면서도 무언가 버튼을 누르고 바삐 움직이는 흰색 가운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업무는 어딘가 편해 보이면서도 흰 가운 덕인지 세련되어 보였다. 정신없이 그들을 구경하던 내 등 뒤로 팀장은 슬그머니 다가왔다. 그러고는 그는 자부심을 가지려며 내 등을 툭 쳤다. 나는 한참을 벙쪄 있었다. 당첨이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다시 작업에 복귀한 그때 본 수많은 눈동자를 난 아직도 기억한다. 부러워하는 이들, 잘됐다며 싱긋 웃는 이들, 그리고 몇몇 시기하는 이들까지. 그 형형색색의 눈동자들을 뒤로 하고 나는 팀장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팀장의 어색하게 웃던 미소를 나는 왜 깨닫지 못했던 걸까? 흰 가운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도착한 나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우주비행사가 착용할 것만 같은 옷을 입고 나사를 풀고 조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약간 실망했으나 나는 금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평소와 같이 나사를 풀고 있었다. 기계가 일으키는 뿌연 수증기 탓에 처음에는 자주 삐끗했으나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할 정도로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 비록 하는 일은 기대하던 것보다 힘들었지만 돈도 많이 들어왔으며 단순 업무일지라도 회사에 오갈 때마다 받는 전 동료의 선망과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은 나를 무덤덤하게 만들었다. 나사를 풀고 다른 부품을 교체한 뒤 다시 나사를 조이려는 찰나 손이 미끄러졌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미야옹. 어느새 선풍기 앞까지 몸이 와 있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진다. 요 며칠 새 증세가 더 심해졌다. 싸구려 선풍기는 금방이라도 망가질 듯 소음을 냈다. 왼손이 떨려온다. 덜컹거리는 이 선풍기의 기계 소리가 귀를 강타한다. 미간이 찌푸려진다.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 잦아들고 숨을 몰아주고 나면 다시 익숙한 잿빛 세상이 나를 마주한다. 선풍기의 소음은 나를 괴롭게 만들면서도 살아가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그 소음을 듣는 이유는 그 귀를 때리는 소음 없이는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따금 저주받은 손가락이 저릿한 고통을 선사할 때마다 덜컹거리던 기계에 손을 놓듯 선풍기 날의 거친 소음에 손가락을 넣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자제하기 힘들었지만 가람의 울음소리에 다시금 정신을 되찾곤 했다. 이 갸름거리는 녀석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석고일을 할 때쯤이었다. 키우던 고양이도 아닌 가람이 내게와 의욕을 주었다. 행복했던 기억과 슬픈 기억, 잿빛이 되어버린 후의 인생까지 같이 살아온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 녀석이 없었더라면 이미 진작 난 죽고 세상에 없었으리라. 매일 밤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잿빛 트라우마에 갇혀 잿빛을 보고 잿빛의 가루가 될 때까지 이런 삶을 반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난 한없이 잿빛으로 우울해지고는 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가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곧잘 가람을 내버려 두었다. 어차피 길고양이였던 터라 나 자신이 없이도 길바닥 생활에 익숙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내 나름대로 모든 정리를 끝내고 인생이 망한 자들의 말로대로 한강 근처를 서성거리고
차도 근처를 서성거렸다. 죽음이 부르는 소리는 쓸쓸했다. 코끝이 시린 바람. 집에서 약간 떨어진 24시간 빵가게에서 퍽퍽한 바게트를 사고 돌아오는 길.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서늘한 밤 기운이 발을 타고 온몸에 퍼졌다. 죽을 듯 말 듯 위태로운 나의 삶처럼 눈앞의 신호등이 꺼질 듯 말 듯 점등을 반복했다. 건널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작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와 엄마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대담하게 길을 건넜다. 가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참. 큰 크기의 고양이는 익숙하다는 듯 길을 건넜고 새끼 고양이는 조심스레 엄마 고양이를 따라갔다. 새끼 고양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울 때마다 엄마 고양이는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새끼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한 용달 트럭 하나가 쌩 하고 지나갔다. 방지턱도 없는 건널목에 둔탁한 소리가 났고 트럭은 시야에서 금세 사라져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짧은 탄식을 낼 수밖에 없었다. 죽어버린 것일까? 이내 신호가 바뀌고 낮은 위치의 잿빛색 불이 밝게 켜졌다.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숨이 가빠왔다. 가까이서 보게 된 큰 고양이는 가람이었다. 처음엔 알아볼 수 없었다.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한 것일 터였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을 떼려고 해왔던 탓이었을까? 이미 잿빛으로 물든 눈 탓이었을까? 길을 건너던 작은 고양이는 피로 범벅이 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길을 건너는데 능숙했던 큰 고양이는 다행히도 용달 트럭을 피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 어린 고양이는 피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직 다행히 숨은 붙어있는 모양이었지만 얇게 내쉬는 그 숨결 역시 멈추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금세 짐작할 수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그들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애써 그의 죽음을 외면하려고 했다. 어차피 나는 죽으려고 나온 사람이었다. 나로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건널목을 마저 건네려 했던 순간 뒤에서 낑낑거리는 고양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갸르릉거리는 소리, 그동안 들어왔던 가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았다. 슬피 우는 가람의 모습이 보였다. 작은 발로 새끼 고양이의 식어가는 몸을 만지고 있는 고양이가 눈에 자꾸만 밟혔다.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 곱게 묻어줄지, 혹은 이대로 그의 죽음을 외면하고 지나쳐갈지. 사고라는 것은 언제나 불현듯이 찾아온다. 가장 행복해하던 때에, 가장 불행하던 때에 잿빛을 이끌고. 내가 그 일에 골라졌던 것은 멍청하고 성실했으며 나이가 어려 건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 애초에 작업복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팀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작업복은 진행 속도를 늦춰줄 뿐 완벽하게 해로운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흐려진 눈이 언젠가는 사고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더 나은 삶이라는 욕심에 그걸 잠시 잊었던 척 했을 뿐이었다. 나사를 조이던 미끄러진 손은 그대로 짚을 곳을 찾지 못한 채 기계를 향해 나아갔다. 피가 흩뿌려졌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더운 공장 안 흐릿한 시야에 피가 온 곳에 튀었다. 비이상적인 현실이 눈앞에 닥치면 사람은 멈춘다. 울리는 비상벨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도 천천히 의식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찌릿한 왼손과 멀어버린 눈과 의사 한 명만이 내 곁에 있었다. 내 상태를 알아챈 전 동료의 선명했던 눈빛들은
금세 사라졌다. 눈과 손을 잃고 나는 어떻게든 보상받기 위해 회사를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내가 하얀 가운들과 일했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날 도와주려는 예전 동료는 없었다. 다 자신이 먹고 살기에 바빴기에. 회사 자체를 혼자 신고했을 때 난 잘난 놈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난 계약상 직원도 아니었으며 그들은 유해물질을 차단할 작업복을 사전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나의 눈과 손이 잘못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발뺌할 뿐이었다. 모든 것은 헛된 일이 되어갔다. 회사를 신고하며 내가 모아왔던 돈은 어느새 바닥을 보였다. 빛바랜 눈은 각막이 깎여 들어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리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시야는 어두워져 점점 잿빛을 제외하고 인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고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다. 내가 그랬듯이 이 남겨진 고양이도 나처럼 고통 속에 잿빛색의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까? 어차피 죽기 전 선행을 베풀고 죽는 것이 나쁠 것은 없겠지 싶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이 벌써 눈앞의 초록불은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치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나는 가방에서 물티슈 2장을 꺼내고는 작은 고양이를 받쳐 올렸다. 석고를 오랜 세월 묻혀온 손이 쩍쩍 갈라져 수분 보충을 위한 물티슈였다. 나는 차마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었다. 피만 보면 나도 모르게 억지로 봉합했던 왼쪽 손가락의 기억이 나를 괴롭혔고 그냥 새끼 고양이를 붙잡았다가는 피가 손에 묻어 놓쳐버릴 것 같았다. 고양이를 그렇게 티슈로 받친 채 집의 안바람까지 데리고 왔다. 이미 고양이의 얇은 숨은 꺼지고 말았다. 나는 이 이름마저 알 수 없는 가엾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묻어주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오늘도 난 죽지 못했다. 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쳐 죽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흐르는 땀을 닦으려고 꺼내둔 물티슈 옆 젖어있는 물티슈가 보였다. 눈에 비치는 것은 그저 잿빛의 액체였으나 그 액체가 주는 빨간색의 기억은 나를 여전히 두렵게 했다. 그렇게 그대로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받쳤었던 물티슈를 버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그 물티슈를 쉽사리 버릴 수 없었다. 하나의 생명이 꺼지기 직전까지의 순수한 피가 묻어있는 물티슈. 물티슈를 손에 쥐고 의자에 걸터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순수한 색을 대표하는 하얀색. 그리고 그것을 뒤덮은 짙은 죽음의 색깔, 빨간색. 물론 멀어버린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 배색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대뜸 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물티슈를 코에 대고 깊게 숨을 쉬었다. 쌉싸래한 향기가 퍼졌고 차가운 철의 냄새가 느껴졌다. 좋지 않은 추억의 시작이었다. 일그러진 팀장의 표정, 떨어진 손가락. 다시 숨을 내쉬었다. 슬픈 듯 아련한 감정이 몸을 타고 올라와 전신에 퍼졌다. 그렇게 싫었던 피냄새가 눈물샘을 자극했다. 잿빛색 기억과 함께 눈물이 물티슈 위를 적셨다. 미친 듯이 울었다.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과 함께 눈을 감고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람과의 추억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미 가족을 잃은 채 또 하나의 가족을 잃을 뻔했던 가람이 떠올랐다.
아, 가람도 나와 똑같구나. 눈을 떴다.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다. 후회와 죄책감, 그 모든 것을 빨간 피가 씻겨주었다. 그리고 내 뒤로 어느새 따라 들어온 가람이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